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의 힘을 모른 채 자녀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오늘은 괜찮은지 힘들진 않은지 마음 한쪽이 애타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별일 없는 듯 살아가는 그 모습 뒤에 숨기고 있는 아픔은 없는지 그런 생각만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 꺼낸 날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말을 아끼는 것도 사랑이었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 침묵을 깨고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부모의 말 3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자녀는 거친 파도와 같은 삶을 담담히 헤치고 나아가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 그들에겐 삶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해주는 말의 힘입니다. 유난히 어두운 그날 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괜히 불안한 마음에 슬리퍼를 신고 현관을 나섰지요. 주차장 한쪽 구석에 불 꺼진 차 안에 혼자 앉아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가늘게 떨리고 있던 아들의 어깨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부모의 세상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자녀가 30이 되든 40이 되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날 아들의 모습은 오래도록 어머니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늘 웃는 얼굴로 집에 들어오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날만큼은 무슨 말도 위로도 꺼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 소중한 아들, 그동안 애 많이 썼구나. 사실은요,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힘내라, 다시 해보자 라는 말보다 더 앞서는 말. 지금껏 버텨줘서 고맙다는 그 인정의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어쩌면 그건 잘할 수 있어 라는 격려보다 지금까지 잘 견뎌왔구나 라는 인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인정이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었을 때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깊은 안도감을 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자녀의 삶에는 이미 비교와 충고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더 잘하라고 요구받는 삶. 그 속에서 자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만은 그 반대편에 서서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숨 쉴 틈을 주고 무너지려는 순간마다 떠오르는 버팀목이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 조건이 없는 긍정적 관심입니다. 이는 감정적 회복 탄력성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이 조건 없이 사랑받았다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마음속에 있을 때 자녀는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 버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자주 놓치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은 분명했는데 어느새 사랑보다 기대와 걱정이 먼저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되라는 말에 진심을 담았지만 정작 자녀가 듣고 싶던 말은 그 안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자녀가 어느 날 지쳐 보일 때 말 한마디 꺼내는 게 그렇게도 어렵게 느껴졌던 건요. 주변에 보면 많은 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분명 잘 되라고 말한 건데 왜 아들은 자꾸 더 힘들어 보일까? 나는 별말 안 했는데 왜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지는 거지? 그럴 땐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 속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단서를 찾습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더 노력해야 하는 사람인지, 지금 있는 그대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단 한마디는 자녀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됩니다. 부모가 괜찮다고 말해주면 자녀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부모가 다정하게 바라봐주면 자녀는 자기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보게 되죠. 결국 그 말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멋진 조언이나 정답이 아닙니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썼다. 그리고 고맙구나. 이 말은 조언보다 강하고 충고보다 오래 남습니다. 자녀를 나무라지 않으면서도 더 나아가게 해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이죠. 그리고 늦기 전에 반드시 전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따뜻한 말 위에 한 가지를 더 얻는다면 다음 이야기는 자녀의 마음을 한결 더 깊이 어루만져 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나는 네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우리 딸은 잘 돼야 돼.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엔 엄마가 겪은 모든 아픔과 바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겐 늘 어깨를 짓눌렀어요. 45세 김미영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끊이지 않는 싸움을 지켜보며 자랐고 어머니가 힘겹게 뒷바라지하며 버텨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그녀에겐 어머니의 바람이자 꼭 해야 할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미영 씨는 일찍 독립해서 도시로 나왔고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조급했고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만큼 나는 잘 살고 있을까? 혹시 실망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늘 한 구석을 눌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가끔 이유 없이 우울하고 이유 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던 날들이 늘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지요. 몇 년 전 수술했던 암이 재발을 했던 거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아직 못다한 숙제가 많았거든요. 야윈 얼굴로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링거를 맞고 계셨지만 오히려 슬픔보다는 미소를 지으셨지요.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잘 살았으면 해서 그 간절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나 봐. 근데 말이야, 나는 네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언제 어디서나. 그 말에 미영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왜 진작 이 말을 안 해주셨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지금껏 잘해야 한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는데 편해도 된다는 말은 처음이었거든요. 말 한마디가 그토록 가슴을 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미영 씨가 스스로에게도 감히 허락하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으로 늘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조급함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괜찮아, 이대로도 충분해라고 말해주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잘해라, 힘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왜 그리 낯설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 말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안정된 상태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마음이 편안할 때는 사고가 명료해지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즉, 마음 편하게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녀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심리학 박사 박정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너는 이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 라는 확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20년, 30년간 쌓인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순간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녀의 삶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세상에 지쳐 있을 때, 자신을 의심하게 될 때,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오래전 부모가 건넨 그 한마디는 자녀의 내면 깊숙이 뿌리 내려 그들을 온전히 설 수 있게 지탱해 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받은 평가보다 스스로에게 속삭일 수 있는 한마디가 더 오래갔던 기억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목소리는 대부분 부모가 심어준 말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로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감정 상태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된다는 사실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면 자녀도 자신의 삶을 걱정의 렌즈로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전하는 평온한 메시지는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괜찮다라는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의 성공 뒤에는 항상 부모의 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보다 어떤 말을 들으며 자랐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 회복력, 심지어 인생의 선택까지 그 뿌리는 나는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가에 달려 있고 그 답은 대부분 부모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어색하고 쑥스러워서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서 자랐고 그래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번 말해보세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은 짧지만 그 울림은 자녀의 인생 전체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삶의 갈림길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마다 자녀를 붙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부모의 지혜가 담긴 말이 올바른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오늘 멋진 말도 필요 없고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진심을 담아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편안함 속에서 자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애들한테는 늘 괜찮은 척 했어요. 걱정할까 봐서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 괜찮은 걸까? 73세 이영숙 씨는 오랜 침묵 끝에 이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그녀의 일상은 언뜻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자녀의 안부였다고 합니다. 잘 살고 있을까? 밥은 챙겨 먹고 있는 걸까? 내가 뭐 해줄 건 없을까? 그런데 그 걱정이 반복되면서 정작 자신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어느 날 문득 느꼈다고 합니다. 하루는 전화를 걸었는데
애가 받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냐고. 그런데 저는 평소랑 똑같이 말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괜찮은 척을 해도 내 기분은 다 들킨다는 거요. 그 기억이 그녀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나중에 나를 돌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자리 잡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때까지만 참자고요. 그런데요,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인생에는 항상 새로운 과제와 걱정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진실은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먼저 무너진다면 자녀는 결코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윤혜경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정서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우울하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전이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때 자녀 역시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어 가까운 사람의 감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고 모방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 현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모가 안정적이고 행복할수록 자녀의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되고 회복 탄력성이 강화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72세 박명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무기력하게 지내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와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웃을 수가 없어요. 행복해지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아.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모의 행복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말투가 밝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전화 너머로도 그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진정한 행복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패가 됩니다. 정신과 의사 김정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무리하게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위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자녀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는 부모의 희생에 대한 부채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건강한 독립과 자아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진정한 행복을 모르면 자녀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집니다. 부모의 내면에 자리한 공허함과 괴로움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자녀의 삶을 흔들게 됩니다. 부모의 정신적 건강이 자녀의 행복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평안함은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해도 마음속 괴로움까지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은 부모가 먼저 평안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행복해지라는 게 쉬운 일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오랜 습관과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햇살 좋은 날 천천히 산책하기,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노래 다시 들어보기, 새로운 일들에 도전해보기,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행복의 기초를 만들어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를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죠. 특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하루를 자주 만들어줄수록 부모의 내면은 더 단단해지고 그 안정감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전해집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염려는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자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사는 방식을 더 깊이 배웁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돌보며 작은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 역시 그런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노년의 행복을 연구하는 김수연 교수는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해주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행복해도 괜찮아.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미소 하나,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 하나하나가 자녀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때 자녀도 비로소 마음을 놓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쪽 같은 자녀들이 잠깐 정체되었던 운이 트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3가지 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말들은 특별히 화려하거나 대단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 부모의 진심과 사랑이 깊이 담겨 있었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자녀에게 전해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숨을 깊이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빠르고 치열한가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성공에 대한 압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세상에서 자녀들은 매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바라보는 북극성이 되고 뜨거운 햇살 아래 쉴 수 있는 그늘이 됩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붙잡을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걱정하셨을 겁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면 밤새 이마에 손을 얹고 첫 등교 날에는 가슴 졸이며 배웅하고 입학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셨을 겁니다. 자녀의 첫 직장, 첫 연애, 결혼, 그리고 그들이 부모가 되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와 함께였습니다. 가끔은 내가 더 잘해줄 걸, 다르게 말해줄 걸 하는 미안함과 후회가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조차도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요. 여러분의 사랑은 이미 자녀에게 닿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해 주세요. 오래 참아왔던, 쑥스러워하던, 당연하다고 여겨 말하지 않았던 그 진심 어린 마음을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세상 모든 아들, 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걸어오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웃음이 있었는지 저도 부모이기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삶의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현명한 사람들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